유닛 16번째 어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법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셋업샵이라고 하는 건 가게를 차린 거니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봤더니 70년대 말입니다. 문장 이어지겠죠. 그리고 한 명, 그의 첫 번째 고객들 중에 한 명은 였다는 겁니다. 펩시, 즉 펩시를 만드는 곳이겠죠. 늘 말하지만 고객들 중 한 명입니다. one of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복수가 나온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뒤에 보니까 인공 감미료가 나옵니다. 즉 아스파라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had just become이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라고 해서 막 됐었다는 거야. available이라고 하는 건 이용 가능해졌다는 거겠죠?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 펩시라고 하는 거에 단맛을 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아스파라탐, 즉 인공 감미료가 되는 거겠죠? 자, 문장 또 끝난 거 아니고 and로 이어집니다. 펩시는요,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want라고 하는 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온다면 미래에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라서 항상 미래지향적 to 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1번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참고로 figure out이라고 하는 건 알아내다니까 뒤쪽에 있는 완벽한 양, 즉 감미료가 얼마나 들어가야 완벽하냐 이거야. 뭐를 위해서? 다이어트 펩시 캔 하나를 위해서. 즉 다이어트 펩시를 마신다는 건 살을 빼겠다는 건데 단맛이 들어가면 살이 찔 테니까 가장 적절하게 살은 안 찌면서 가장 좋은 달콤한 맛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찾는 임무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여기는 모스크위치라는 사람한테 펩시 회사가 맡긴 거겠죠. 자, 펩시라는 회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that-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거죠. 주어는 어떤 것이건 낮은 거야. 즉 8%보다 낮은 감미료는 사실은 was not, 뭐가 아니었다는 건데 기억나야 됩니다. inup이라고 하는 게 부사가 되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겠죠. 물론 inup이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들이꾸밉니다. 충분한 돈 할 땐 enough money, 충분한 물은 enough water겠지만 충분히 달콤한처럼 이 부사가 될 때는 반드시 뒤에서 꾸미니까 2번도 문제가 없는 거죠. 즉 8%보다 감미료가 적게 들어가면 충분히 달콤하지 않다는 걸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anything over니까 12%보다 더 많아, 좀 과하게 들어갔어. 그런 펩시콜라는 또 너무나 달다는 거죠. 둘 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우린 12와 8 그 사이의 적정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made up, 구성했단 말입니다. 실험 샘플을 구성한 거죠. 다이어트 펩시에 뭐를 가지고 각각의 인식 가능한 정도의 달콤함을 가지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분화한 거겠죠. 이 8%, 8.25, 8.5 and on and on이니까 계속해서 12%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퍼펙트한 달콤한 맛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and로 이어집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는, 즉 여기는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줬다는 거지, 그것들을. 자, 이때 말한 그것들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던 이렇게 세분화된 단맛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달콤한 펩시를 준 거겠죠. 누구한테 줬는가 봤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 즉 실험 대상자들한테 준 거겠죠. and, 그런 다음에 looked for, 찾았다는 얘기야. 감 잡았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ed 형태는 앞에 있는 gave라는 과거, 즉 병렬 구조가 and로 연결된 거겠죠. 동사 과거 1번, 동사 과거 2번. 따라서 3번도 문법적 문제가 없겠지. 바로 농도를 찾았다는 거야. 어떤 농도인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도 가장 많이. 즉,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하지만 늘 역접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는, 이때 말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수백 명이 먹었던 요 가장 완벽한 값을 찾기 위한 데이터가 였다는 거야. 바로 mess. mess란 말은 엉망진창, 하나도 정돈된 게 없는 그냥 우후죽순, 중구난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도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were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단수는 데이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re wasn't니까 없었다는 거야. 즉 하나의 패턴도 없었다. 즉 아무런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망연자실, 낙심하다가 어느 날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이니까 괄호 치면 되겠죠. 앉아있던, 어디에? 식당에 앉아있던 모스코비치라는 그 사람이, 동사는 깨달았다는 거야. 자, why란 말은 드디어 그 이유를 깨달은 거죠. 아, 왜 그런가?
they라고 하는 건 앞서 말했던 모스크위치랑 펩시 회사를 말하겠죠? had been ing니까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해서 물어오고 있었던 거야. 바로 잘못된 질문을. 사실은 있었던 건데 명사 앞에 no가 있다는 말은 기억나겠지만 동사 부정입니다. 기억나면 좋겠어? 있었다가 아니라 없었다는 거야. 참고로 such A as B가 있겠지. 즉 B와 같은 A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 같은 그런 것들은 애초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they, 그들은 should have 빠졌네요. 그치? 내용상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와야 과거에 뭐뭐 하는 게 옳았다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뒤에는 look이 아니라 have looked. 현재 완료가 조동사 뒤에 들어가야 하나 더 과거의 유감, 후회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찾았어야만 했는데, 즉 찾는 게 옳았었는데 뭐를?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들을. 여기 있는 복수 형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잘못했던 게 뭐야?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야. 사람들의 맛과 기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들을 찾았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따라서 잘못된 건 5번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우린 이 글의 핵심 요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양한 입맛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이어트 펩시의 완벽한 단맛을 단 하나만 찾으려는 노력은 실패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찾는 것, 즉 완벽한 양의 뭐를 찾는 겁니까? 그렇죠. 감미료, 단맛을 찾는 게 본문의 기본 내용이었죠. 실험을 했습니다. 8%부터 12%까지. 낫이 포함됐으니까 충분히 달지도 않았고 또는 반대로 너무 달았던 거죠. 그러니 패턴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계속 보면 there were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들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라 단 하나의 다이어트 펩시가 아니라 즉 완벽한 맛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래쪽 볼까요? able to, 즉 획득 가능하거나 취해지거나 사용 가능한 건 활용 가능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available 하면 되겠죠? 밑줄 친 dame이 가리키는 건 뭐였습니까? 다양한 퍼센테이지의 실험용 샘플이었겠죠? 다이어트 펩시의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스크위치는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unable to니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야. 뭐를? 그렇지. 완벽한 양의 감미료 퍼센테이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펩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since는 이유를 말하겠죠.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답은 저마다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해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각 네모 안에서 어법 맞는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두려움이야. 그건 입니다. 사실은 좋은 거라고요. 자, 이유가 나오겠죠? 만약 우리가 뭐라면 완벽하게, 자 일단 이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완벽하게란 말은 부사인데 부사가 꾸미는 건 명사가 아닙니다. 일단 fear란 말은 명사니까 뭔가 형용사로 바꿔야겠죠. 자 일단 다음 문장 봅시다. 그것은 wouldn't be long,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그렇지. 주어인 우리가 수동태로 were eaten이란 말은 잡아먹히기 전에 뒤에 나오는 악어에 의해서 or 또는 fell off란 말은 떨어지기 전에, 즉 높은 빌딩에서 말입니다. 전부 다 현실의 반대를 말하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가 다 과거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악어한테 잡아먹히거나 떨어져 죽는 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금방 죽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뭐가 어떻다면? 그렇지. 두려움이 없다면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fear가 아니라 fearless로 바꾸면 되겠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즉 무대포란 말이야. 그래서 악어 귀엽다고 다가가고 고층 건물 멋지다고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가정법 과거는 사실의 반대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사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라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it은 가짜 주어, 진짜는 to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것은 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하는 게? figure out이란 말은 알아내는 거죠. 뒤쪽에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무엇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지 이걸 알아내는 건 어렵겠지만 자, 어멍부터 묶어봅시다. 가장 흔한 phobia, 즉 공포, 두려움들 중에 있다는 거야. 뒤에 주어를 보니까 바로 거미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동사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being은 말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이건 도치구문이겠죠. 장소나 방향, 위치,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서 강조가 된 거야. 그러면 동사가 먼저 따라 나오고 주어는 뒤로 빠진다는 도치구문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다는 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흔하게 겪는 공포 중에 하나가 바로 거미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거미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옵니다. 의문사 y가 나왔고 바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평서문 어순이니까 y는 의문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간접 의문문이겠죠.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만큼이다. 간접 의문문 형태. 여기 is 앞까지가 되겠죠. 주어가 is가 되는 건 간접 의문문이 단수기 때문이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should be afraid of, 즉 두려워하는 게 옳다는 얘기인데 뭐를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난이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생명체가 있어요. 심지어 수백 배나 더 작은 거야. 뭐보다? 우리가 그런 것보다. 자, 내용상 우리보다 더 작다는 거니까 we are small처럼 비동사가 들어가겠죠. do가 나오면 일반 동사 받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수백 배 작은 그것도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거미. 예를 들면 우린 거미를 밟아 죽일 수 있겠지만 거미가 우리를 밟아 죽일 수 없겠죠. 그런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어쩌면 크기보다 생긴 모양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봅시다. 아마도 주어는 가장 흔한 공포가 됩니다. 컴마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삽입절 되겠죠. 만약 여러분께서 그룹을 지어 본다면 몇 가지 무서운 것들을 함께 묶어서 그룹을 한번 지어 본다면까지 묶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니까 ed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주어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이어집니다. 즉 가장 흔한 공포는 입니다. 두려움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거미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 인간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get 플러스 pp 형태가 지금 and로 두 번 병렬 구조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하는데 get은 변화를 강조하는 거겠죠. 즉 손바닥에 땀이 나게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get pp 1번, get pp 2번이겠죠. 무엇에 대해서? 바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대중연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대중연설을 앞두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손바닥에 땀도 나고 입도 바짝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아그로포비아가 있겠죠. 이건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광장 공포증을 말합니다. 컴마가 나왔죠. 마찬가지 아래쪽도 컴마가 나왔습니다. 컴마 삽입, 즉 컴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위치를 쓴다는 것도 이미 배웠었죠. 맞는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거 컴마 뒤에, 전치사 뒤에, 그리고 소유격 안 된다. 함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그것도 20명 중에, 즉 20명 중에 한 명꼴로 겪고 있는 게 바로 뭐야? 광장 공포증이란 얘기야. 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런 광장 공포증은 can stop, 멈추게 할 수 있다. 유명한 구문이죠. stop A from 무슨 G? 그렇지. ing가 되겠죠. prevent A from ing랑 같은 개념이야. 즉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광장 공포증에 고통 겪는 사람들이 뭐를 못하게 막는다? 그들의 집을 떠나는 걸 못하게 막는다. 즉 집안에 꽁꽁 숨어 있다는 건데 충격적인 건 몇 년 동안, 극도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몇 년간 집 밖에 못 나오는 건 다 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perhaps란 말은 아마도, 그것은 입니다. 꽤나 타당하다는 얘기야. 즉 합리적이란 얘기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왜 그러냐? 즉 거미 같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이겠죠. 자, 첫 번째 위치란 말은 선택 의문사겠죠. 어떤 다른 동물이 이겠느냐? as와 저 뒤에 as까지 묶여있는 동등 비교니까 즉 사람들이 그러는 것만큼이나 첫 번째는 교활하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하고 병렬구조 마지막에 and가 나오고 세 번째 형용사 위험하다는 거지. 누가 뭐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러는 것만큼. 자, 이때 비동사 뒤에는 여기 있는 형용사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다는 건데 일단은 비동사는 동사 원형이니까 안 되겠죠. 실제 동사인 a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됩니다. 일단 B는 잘못됐고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만큼이나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 또 있겠냐는 거야. 없다는 걸 말하겠죠. 설마 거미가 교활하겠습니까? 거미가 예측 불가능할까요?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독거미 같은 경우에.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중연설, 광장 공포증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문법적 정답은 is, are, which 1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죠. 토픽, 주제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두려움은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뭐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생명과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였죠. 두 번째 두려움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겠죠. 바로 거미를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건데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실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인간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가 뭐였어요? 바로 무대 공포증이라든가 광장 공포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근거, 이유가 있었겠지. 바로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이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나오고 있었죠.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 위험한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아래쪽에 첫 번째는 문맥에 맞게 두려움이 없는 이란 형용사를 바꿔야 되겠고요. 비동사는 원래 동사인 a로 바꿔야겠죠. 마지막 문제 봅시다. 뭐가 언급됐습니까? 타당한 근거로서 언급된 게 바로 뭐였죠?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설명 끝내고요. 다음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프랙티스 1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것과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는 분명히 어떤 것도, 기억나죠? 주어에 not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뭐로써?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자, 뒤에 unless가 있으니까 이것도 동사 부정이죠? 그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언어를. 이해가 되겠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인간 수준의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end부터 봅시다. 자, 주된 용도, 즉 인간 언어의 주된 용도는 입니다. 바로 to talk about,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자, 이런 면이란 말이 뭐야? 인간 언어의 용도는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be bound up with,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거니까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보니까 대시 나오고 철학자들이 부르는 것, 뭐라고? 의도성이라고. 딱 봐도 기억나겠지만 콜은 5형식 동사가 되겠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나온 게 바로 여기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하나가 없는 거고 앞쪽에 with라는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하나 빠져 있단 말이야. 앞뒤에 명사가 빠질 때 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what입니다. 해석해보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철학자들이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지능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지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자, 뒤에 보면 순접인 더욱이가 있고요. 역접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바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순접인 더욱이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주어는 주된 용도입니다. 언어의 용도. 어디에서? 한 그룹의 인간에게서. 그건 입니다. 일단 주어 자체가 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수니까 비동사 이지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 용도가 뭔가 봤더니 to talk about the things. 이때 말한 the things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뭐랑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던 세상과 같은 개념이겠죠.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온갖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뒤쪽에 they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졌겠죠. 참고로 이때 말한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자, such as란 말은 예를 들면이니까 하나씩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저기 있는 나무 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어가 나오고요. 현재 완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과거부터 인식해왔던 거겠죠. 즉 어제 있었던 한 조각의 나무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or 이어지고 이번엔 might니까 아마 앞으로 인식하게 될 것, 즉 미래의 나무 한 조각, 아마 그렇게 되겠지.
자,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 보면 현재 인식할 수 있는 것,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식해 오던 것, 세 번째는 아마 앞으로 인식하게 될 것. 자, 간단히 말해보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로 세상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된 목표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한 걸 in short, 짧게 요약해 본다면 언어라고 하는 건 무언가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얘기야. 즉 세상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어도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다음 괄호 친다면 하나의 체화된 창조물, 즉 로봇이 있단 말이죠. 밑에 나와 있겠지만 인바디라고 하는 게 형태를 부여하는 건데 PP 형태는 형태를 부여받은 거니까 즉 몸의 형태를 갖추게 된 창조물, 달리 말하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주어는 그러한 인식이겠죠. 참고로 search라고 하는 건 관사가 뒤에 오겠죠. search가 아니라 search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 4번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때 말의 인식이란 말은 뭐야?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겠죠. 그것은 would be, 아마도 명백할 거야. 뭐로부터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봤더니 바로 로봇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무엇과의? 환경과의.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 로봇은 피할 수가 있겠죠. 장애물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집어들거나 기타 등등. 자, 이때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로봇이 있는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상황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게 뭐겠어?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니까 구체적인 몸이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접인 but과 순접인 therefore가 있으니까 뒤 내용 봐야겠죠. 우리는 어쩌면 넓힐지도 몰라요. 그 개념을. 이때 말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말하겠죠. 자,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인식을 왜 넓혀야 될지 모르는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투부정사는 목적으로서 포함하기 위해서겠죠. distribute란 말은 분산시키는 거니까 분산된, 즉 널리 퍼지고, this는 부정접두사니까 실제 몸을 갖추지 않은 인공지능을 포함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공지능 지금 널리 퍼져 있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현재 몸 자체는 없겠죠.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런 걸 포함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그런 인공지능이 equip이란 말은 어떤 걸 장착시키는 건데 PP 형태가 되니까 장착되어진 걸 말합니다. 뒤쪽 보니까 적절한 센서가 있는 거죠. 까지 묻고 보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로봇처럼 몸의 형태는 없지만 센서가 있어. 즉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세상을 뭐 할 수 있어? 인식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 이런 인공지능도 포함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란 개념 자체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but과 therefore 중에 일단 앞에 있는 로봇은 몸이 있고 얘는 몸이 없지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간 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겠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이건 육체적 존재뿐 아니라 즉 로봇을 말하겠죠. 적절한 센서를 가진 비육체적 즉 인공지능에게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됩니다. 자, 아래쪽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A, B 알맞은 건 본문 설명하면서 다 정답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영사전 뜻풀이 봅시다. 하나의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여줄 수 있는, 일어날 거라고 또는 존재할 거라고 이런 걸 바로 현상이라고 하겠죠. 정답은 피노미넌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어법에 맞는 표현 찾으면 됩니다. 본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갖춘 회사 경영진들이 있다는 얘기야. 능력을 갖춘. 세미들 말하죠.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는데 뒤에는 operations라고 하는 게 회사를 말합니다. 즉 회사 경영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회사 간부가 많다는 거야. 항상 역접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위대한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based on 까지 합치면 되겠죠. 즉 뭐뭐를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뭐가 뒤에 나오는 거 봤더니 위대한 회사 운영 능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본문은 일단 위대한 지도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 보면 이 지도력, 리딩, 이끈다는 것은 is not 뭐뭐가 아니란 얘기인데 the same as니까 뭐뭐랑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지도자가 되는 것과는 똑같지 않다는 거겠죠. 앞에 ing 동명사니까 뒤에도 ing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이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만으로서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즉 바로 다음 문장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뭘 의미하는가 봤더니 너가 차지한다는 것을, 가장 높은 지위를. 자, 컴마가 나왔고 등위 접속사 either A or B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부터 해서 문장 끝까지 괄호 친다면 전치사 by에 의해서 동명사가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죠. ing 1번, ing 2번, or ing 3번입니다. 즉 첫 번째 그걸 네가 획득했든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든 아니면 회사 내부의 정치를 잘 조정했든 간에 말이야. 이 내비게이팅이라는 것이 길을 잘 찾아가는 걸 말하니까 말이야. 자, 이때 이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차지한 가장 높은 직위를 말하겠죠. 자, 바로 뒷문장에 그러나 however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leading, 즉 이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did 이하를 말이죠. 즉 단순히 지도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지도력을 갖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는 걸 의미하죠. 지도자인 여러분을. 자, 그 뒤에 not because가 총 2번이 나오죠. 뭐뭐 때문이 아니고 뭐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가 바로 이유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not A 법비 형태가 변형된 형태겠죠. 즉 회사 직원들인 그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 회사 직원들이 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일 끝나면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사실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정말 중요한 건 원한다는 겁니다. 이때 to 뒤에 빠진 건 당신을 따라간다는 걸 뜻하겠죠. 즉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지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지도자는 알고 있다는 거지. how to 패턴이겠죠. 어떻게 이끄는지 회사를. 이걸 알아야 진짜 위대한 지도자란 뜻입니다. 늘 말하지만 도우주후라고 하는 건 후 이하인 사람들을 뜻하겠죠. 즉 who lead까지 묶고 본다면 이끄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은 are able to do so, 즉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because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도우주후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who follow니까 따라오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that 이하를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즉 주어는 결정들인데 결정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겠죠. 어디에서? the top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당신을 말합니다. 즉 지도자인 당신에게서 만들어진 그 결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이익, 즉 회사의 이익을 말이야. at heart를 말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the decisions, 복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have가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야?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따르는 지도자인 the top, 당신의 결정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는 걸 뜻하겠죠. in turn, 그 결과로 다시 한번 도우주 후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trust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신뢰하는 그 직원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죠. 자, 왜냐하면 because 나오니까 그 직원들이 아마 느끼기 때문이겠죠. 뭐뭐처럼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큰 걸 위해서 그들 자신보다 말입니다. 문법적 포인트 기억나겠죠?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처럼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단어가 한 개짜리 형용사도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적 정답만 골라본다면 첫 번째는 being, 두 번째는 are paid, 그 다음에 have가 되겠지. 정답 4번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신뢰와 자발적 동기로 직접 따라오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아래쪽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 가리키는 건 가장 높은 직위를 말합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이끄는 것의 차이점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리더가 된다는 건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 이끈다는 건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걸 뜻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거 찾고 본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루틴이라고 하는 거, 일상적인 틀에 박힌 일이겠죠? 이것은 다릅니다. 무엇과 다른가 봤더니 이 habit, 습관이라는 것과 rituals, 의식 절차와 다르다는 얘기야. 즉 본문은 루틴이라는 것과 habit, 그리고 rituals에 대한 차이점들을 설명하는 글로 보입니다. 먼저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복적 행동이죠. 그게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행하는 겁니다. 뭐도 없이 의식적인 생각도 없이, 즉 달리 말해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habit이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 행동적 습관이라는 건 행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때 말한 자동적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왔던 아무런 생각 없이란 말입니다.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보통은 포함합니다. 동사 병렬이겠죠. 포함한다는 동사 2번, 여기 are don이 동사 1번 되는 겁니다. 뭘 포함하는 거 봤더니 제한된 범위의 행동이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예를 든다는 말이 앞에 중심 문장이니까 앞에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는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것을. 뒤에는 어부는 동격이겠죠. 어떤 습관인가 봤더니 빠는 겁니다. 끝을, 즉 그녀의 이불 끝을 빠는 거죠. 언제 빠는가 봤더니 자러 갈 때 말입니다. 즉 잠자러 갈 때마다 자기의 이불 끝을 쪽쪽 빨아먹는 것이, 먹진 않겠죠. 그게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역접 중요하죠.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루틴, 즉 일상적인 걸 말합니다. 이건 뭐를 포함하는가 봤더니 involve 뒤에 sequence of라고 하는 건 일련의 매우 질서정연한 단계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2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이리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란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very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문제 없는 거고요. 내용상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의 행동이지만 여기는 루틴, 즉 일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습관들이 여러 번, 즉 일련의 순서에 맞춰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또한 예를 들어보자면 한 아이의 잠자리 루틴은 아마도 포함할지 모릅니다. 자, 병력구조겠죠. 첫 번째는 목욕하는 것, 두 번째는 그나 그녀의 치아 양치질하는 것, 세 번째 독서하는 것, 네 번째 기도문을 외우는 것. 늘 말하지만 병력구조 마지막은 and나 or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ing. 이제 드디어 담요의 끄트머리를 빠는 게 나오겠죠. 뭐 하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즉 여기 마지막에 3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뭐가 되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고, 사실상 그 앞에 있던 모든 거,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책 읽는다는 거나 양치한다거나 아니면 목욕하는 것도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헤빗이겠죠. 습관이 여러 개 모여서 순서를 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루틴이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번은 문법적 문제 없죠. 병렬구조가 전부 다 ing 동명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ing 형태인 여기 sucking,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접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rituals, 즉 의식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봅시다. 그건 tend to, 경향이 있습니다. being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상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d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nk란 말은 연결시키는 건데 전치사 to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감정적인 결속력, 유대감, 누구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정서적 유대감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겠죠. 즉 tend to be 뒤에 형용사 1번 and 형용사 2번의 pp가 되겠지. 따라서 링크가 아니라 linked, ed를 붙인 형태가 돼야 문맥상, 문법상 맞겠죠. 따라서 잘못된 어법은 4번인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상 보면 이 의식 절차라고 하는 건 더 상징적이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서적 유대감과 연결될 때 바로 그게 의식 절차라는 거야. 이것도 예를 좀 들어봐야겠죠. day, 이때 말하는 day라고 하는 거 앞에 의식 절차가 복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 절차는 종종 제공한다는 거야. 지속성을 세대를 가로질러서 and 나오고요. 입니다. 독특하고 의미 있다는 거야. 바로 그 가족에게. 여기 따로 예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마다 정원에 있는 나무에 물을 준다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물을 주고 그 손자, 손녀가 물을 주겠죠. 어쩌면 그 나무 밑에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의식 절차가 되겠죠. 즉 세대를 가로질러서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요. 그런 나무의 물주기는 독특하면서 또 의미 있는 행동이 되겠죠. 바로 그 가족들한테 있어서 말입니다. 따라서 루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다는 겁니다. 능력. 쌤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즉 의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다만 언제 의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야 돼. 그것도 시간이 감에 따라. 이때 말한 시간이 감에 따라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세대를 가로질러서란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and 그리고 takes on이란 말은 띄는 거니까 상징적 의미를 띄게 될 때까지 묶으면 되겠죠. 여기가 when에 묶이는 것입니다. 동사 뒤에 s가 붙었다는 건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is가 쓰인 거랑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주어는 바로 it을 가리키는 거고 그건 바로 앞에 있는 루틴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글의 한 줄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습관과 일상, 그리고 의식 절차에 대한 비교글이죠. 먼저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하나를 말하고요. 일상은 순서가 정해진 그런 습관들의 연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 절차는 반복된 일상, 즉 루틴이 감정적 유대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아래쪽 문제 보도록 하죠. 한 아이가 잠자리 들 시간에 하는 일상의 예로 어떤 게 제시가 됐었죠?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첫째, 목욕하고 입 닦고 책 읽고 기도한 다음에 잠들기 전에 담요의 끝자락 빠는 행동이었죠. 두 번째, 일상이 의식 절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돼야 되고요.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될 때 비로소 일상이 의식 절차가 된다고 앞에 설명드렸죠. 자, 제 설명에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유닛 16 어법, 밑줄, 네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